야 솔직히 노가다지. 그럴 거면 더 비싼 돈을 주고 뽑으시던가요. 에? 미술 선생님은 아니고 그들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미술학원 보조 알바를 가져왔어. 짜란! 미술학원 보조 알바 아무나 할 수 있어? 안타깝지만 is no. 학원에 따라 또 업무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관련 학과, 즉 미술 전공자들이나 미대생들 위주로 뽑곤 해. 하지만 학원에 따라 또 맡게 되는 클래스에 따라 미술 전공자가 아닌 경우도 보조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케바케라는 점 기억해 주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이력서 제출 시 구인글에 기재된 지원 조건 등을 확인해 주길 바랄게. 반은 어떻게 나눠져 있어? 입시 전문 학원이어도 고등반만 있는 건 아니고 크게는 초등반, 중등반이 있고 중등반 안에서는 예고 준비반이라고 해서 예고 등의 입시 특화반이 기다리고 있어. 고등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입시반과 예비반으로 나눠지지. 수업 커리큘럼 차이도 있어? 고등반의 경우 예비반은 고3이 되기 전 친구들이 기초적인 구도를 다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입시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나는 애니반에 들어가서 칸 만화나 상황 표현 등을 봐줬어. 만약 디자인 입시반에 보조 알바를 한다면 기초 디자인과 발상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시급은 어떻게 돼? 미대생을 선호하는 만큼 단순 반복 아르바이트보다는 시급을 좀 더 급여를 세게 주는 편이야. 기술이 들어가니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시간당 10,000원이고 만약 경력이 있다면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될 듯? 하루에 얼마나 일해? 맡은 수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업당 평균 3시간 정도 소요되니까 한 타임만 뛸 경우에는 1일 30,000원에서 39,000원 정도로 볼 수 있겠다. 몇 개의 클래스를 할지도 조율이 가능해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겠다고 하면 나름 좋은 알바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 하는 일은 뭐야? 출근을 하면 일단 아이들이 몇 명이나 왔는지 인원수를 점검해. 그리고 출석부를 보면서 오지 않은 친구들을 파악한 뒤에 전화랑 문자를 돌리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지를 수업 중간중간에 캐치를 해야 돼. 그래서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것들을 그림 시범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크로키를 그리거든? 크로키 알아? 크로켓은 아는데. 아니야 그거. 크로키는 어떤 물체의 특징을 잡아서 윤곽을 따서 빠르게 그리는 걸 말하는데, 이곳에서는 아이들에게 크로키를 공통적으로 숙제를 내주고 있었어. 이때 아이들이 유난히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시범을 보이는 것도 보조의 일 중 하나야. 사실 전임 선생님들이 하는 일인데 봐줄 아이들이 많으면 커버를 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럴 때는 보조도 함께 나눠서 시범을 보여. 다행히 나는 코로나 시국이라 아이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전임쌤이 옆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챙겨주고 청소나 기타 잡무 정도를 했어. 일하면서 인상 깊었던 거 있어?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함께 보실게요. 짜잔! 그림 너무 귀엽지? 학생들의 솜씨라고. 금손부자 대한민국! 아이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선생님들이 가장 잘 그린 작품을 선정해서 저렇게 걸어놓더라. 1등을 한 친구는 자부심도 느끼고 소정의 상품도 받는다고 해서 으쌰으쌰용으로 귀여운 아이디어다 싶었어. 알바하면서 힘들었던 건 뭐야? 명색의 선생님으로 왔으니까 내가 그림 시범을 잘 보여야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제일 먼저 들었어. 전공자면 또 달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의 실력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내성적이거나 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부담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건 좀 부당하다고 느껴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 분명 미술학원 보조 알바를 구한 거잖아. 전임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수업 계획을 내가 직접 짜지 않고 아이들의 진로 상담도 해주지 않지만 그 부분을 제하면 업무의 강도는 전임 선생님들이 하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 그럴 거면 더 비싼 돈을 주고 뽑으시던가요. 에? 일단 내 경우는 해당이 없었지만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에게 연구작이라는 걸 그리게끔 해. 연구작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 설명을 보태자면, 연구작이라는 건 매월 강사들이 그림을 하나씩 그리고 수업의 내용이 다른 교사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행위인데, 취지는 강사진들의 매너리즘을 없애고 발전시키는 거라고 해.
또 이걸 바탕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등의 이유인데, 야 솔직히 노가다지. 업무 시간에 그리는 거야? 아니 절대 아니라니까. 애들 가르치는데 연구자 그릴 시간이 어디 있겠어. 결국 집에 가서 남는 내 시간에 저걸 해야 하는 거야. 근데 더 큰 문제는 전인 선생님 말고 미술학원 보조 알바생들에게도 이런 연구작을 바라는 곳들이 많다는 거지. 이 얘기 듣고 내가 너무 충격받았는데, 알바생들에게는 딱 알바생들이 할 만큼의 일만 줘야 된다고 난 생각해. 알바 꿀팁 좀 알려줘. 자, 보조라는 점을 잊지 마. 더 나서서 주도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전임 선생님의 리드하에 수업이 진행되게끔 해야 돼. 어려울 거 없는데 전임이 시키는 일 위주로 눈치껏 움직이면 저 친구 일 잘한다는 얘기 들을 수 있을 거야. 결론은 전임 선생님이 시키는 일만 그냥 해라, 이거지. 미술학원 알바 장단점 알려줘. 자, 일단 장점 먼저 어필한다면 다른 알바에 비해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 그리고 예외도 있지만 전공자 위주로 뽑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알바가 괜찮을 것 같아. 특히나 나 그림 좀 그린다, 남을 가르쳐보고 싶다면 꿀알바야, 인정해. 단 아이들 개개인과 만나서 일일이 케어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이 되게 중요한 일이야. 알바는 알바일 뿐이니까 단순 노동 및 기계적으로 일하는 걸 선호한다면 그다지 추천하진 않아. 또 입시학원의 경우겠지만 입시 스타일은 그때그때 트렌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꾸준히 알바를 해온 게 아니라 단기로만 한다면 현재 입시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한 줄로 요약 부탁해. 어린이집의 어덜트 버전 육아 체험 스타일 어때? 방구석 알바 지망생들, 알바부의 위력을 체험한 소감이 세상 모든 알바 데이터 이 안에 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해요. 안녕.